5년 뒤, 10년 뒤에는 전기차만 남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요즘 전기차 이야기 정말 많이 하십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통된 질문이 있어요. 이제 다음 차는 어쩔 수 없이 전기차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덧붙이는 질문이 또 있죠. 나는 아직 전기차 좀 불안해 보이는데 괜찮은가? 자,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한 팩트를 모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제가 팩트체크를 통해 전해드린 내용을 살짝 다시 보면요, 전기차는 탄소세 때문에 급격하게 성장을 한 것이고요, 디젤차는 살짝 어중간한 포지션 때문에 현실에서는 꽤 팔리고 있지만 자동차 회사들이 마케팅을 열심히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전해드렸었죠. 그리고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 토요타는 이미 하이브리드로 탄소 배출량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에 아직까지는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5년 뒤, 10년 뒤에는 전기차만 남아있을까요? 그러면 대안 없이 전기차 가운데 딱 골라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을까요?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차를 구입했다면 보통 5년, 7년 정도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보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 차를 사는 2026년쯤에는 진짜 전기차만 있을까 생각해보면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 전체의 51%를 친환경차로 판매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49%는 아직도 내연기관 자동차라는 얘기죠. 친환경차 51% 가운데에도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라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하이브리드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 중에는 하이브리드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보급하는 방법도 명시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은 모두 친환경차를 구입하는데 여기에도 하이브리드가 포함이 됩니다. 또 렌터카나 대기업 같은 민간 수요에서도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라는 것을 도입한다고 하네요. 택시나 버스, 트럭 같은 데는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좀 더 확대를 하고요. 여기 주목할 게 있는데요, 2030년에는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해서 하이브리드를 개발해 출시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전기차가 운행 중에 탄소 배출은 없지만 생산부터 폐차까지 전 과정에서 내뿜는 탄소는 하이브리드와 비슷하다는 이야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는 전기차가 크게 늘어나겠지만 모든 차가 전기차가 되는 세상은 절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친환경차를 늘려간다고 디젤의 종말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맞지만 일단 당분간, 그러니까 적어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 가솔린과 디젤, 이 내연기관 자동차가 싹 사라지는 거는 절대로 아닌 거죠.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동차 회사도 소비자도 연착륙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의 가솔린 자동차에서 시작해서 전기 자동차가 끝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 중간에 부드럽게 무언가 이어질 수 있게 연결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조금씩 전기차의 모터와 배터리가 자동차에 들어가면서 서로 역할을 좀 나눠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하이브리드고, 그보다 더 먼저 빨리 그리고 많이 대중화되는 것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예상이 됩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좀 좋은 소식은 아닌데, 최근 메르세데스 벤츠의 E클래스 마일드 하이브리드, EQ 부스트라고 부르죠. 여기서 시동이 걸리지 않은 문제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고요. 가까운 일본에서는 리콜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원래 이런 얘기는 더 빨리 퍼지니까 잠시 예를 들어본 거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약자로 MHEV, 이건 이미 많은 차에 적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있었고요. 국산차도 해외에선 이미 팔고 있어요. 국내에도 아마 조만간 도입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 400V, 800V 이러니까 감전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 하시죠.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고작 48V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동차 전기가 12V인데 요거 4개를 붙인 것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전기를 이용해서 단순한 하이브리드를 만들어서 붙인다. 하이브리드의 순한 맛? 이런 거예요. 잠깐 다른 얘기 좀 해야겠는데요. 이거 중요합니다. 아 다르고 다른데 비슷하게 얘기하는 회사들이 정말 많아요. 바로 전동화라는 단어인데요. 예를 들면
폭스바겐 그룹은 2025년까지 전동화에 350억 유로를 투자해서 2030년까지 70종의 새로운 전기차를 선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70종의 전기차를 만드는데 35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7조 정도를 쓴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정확히는 전기차를 포함한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거고요. 전기차는 70종, 나머지는 내연기관에 전동화를 추가한 차 이런 데 만드는 데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명확하게 발표한 회사가 있는데요. 바로 볼보예요. 볼보 자동차는 지난 3월에 2030년까지 전기차 기업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뭐 이건 명확한 거죠. 전기차라고 말했거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메시지도 있는데요. 2025년까지 글로벌 판매의 50%를 전기차, 나머지를 하이브리드로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2025년까지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함께 만들고 2030년에는 전기차만 남기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의 테슬라처럼 완전히 새로운 전기차 회사를 제외하고는 단번에 모든 내연기관차의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차만 만들겠다고 선언한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모두 전동화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전동화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일단 마일드 하이브리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섞어가고요. 결국에는 전기차만 남기겠다. 이런 것이 대부분 회사들의 전체 로드맵인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명확해졌죠. 올해 차를 구입할 사람이 평균 6년을 타고 난 뒤에, 그러니까 한 2027년쯤 새 차를 고른다라고 하면 아마 이런 상황일 거예요. 2025년을 기점으로 전기차 판매가 전체 15%를 넘어갈 테니까 대세는 아니지만 전기차는 늘었겠죠. 대신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혼종들, 하이브리드 섞인 것들이 대세를 이룰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말해야겠죠. 전기차가 대세다 이런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가 대세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앞으로 10년 정도는 말이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결국 다음 차는 하이브리드 혹은 전기차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다시 앞으로 더 돌아가면 당분간 대세는 하이브리드 그런 거죠. 그것도 지금 당장부터 향후 2, 3년 사이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하이브리드가 전성기가 될 겁니다. 특히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어요. 자, 한번 좀 꼽아볼까요? 볼보 자동차는 작년부터 B 파워트레인을 들여왔어요. 이게 뭐냐면 디젤은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단종한다고 했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적용한 B5, B6 파워트레인을 들여와서 팔고 있습니다. 길에서 볼보에 뒤에 B5나 B6 이렇게 써 있으면은 마일드 하이브리드인 거예요. 제규어 랜드로버 역시 디젤 엔진의 레인지로버, 이보크 이런 차들에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적용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도 신형 E클래스에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넣었고요. 그 전에 차종 GLC 같은 데도 넣었어요. BMW도 신형 5 시리즈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넣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차종에 계속 확대한다고 발표했죠. 그리고 소문처럼 이거는 들리긴 하는데요. 제네시스의 신형 G90, G90에도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엄청나게 빨리 추가가 되는데 이런 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딱히 대단한 기술력이나 대단한 비용이 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브랜드마다 차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엔진이 처음 돌아갈 때 힘이 약하니까 이때 엔진을 모터로 살짝 돌려서 힘을 보태는 역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살짝 전기를 모았다가 모터를 돌릴 때 쓰는 역할,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거의 전부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좀 더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역할이 뭔가 좀 더 찾아보면은 엔진으로 하기 아쉬운 거 이런 거를 전기로 해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큰 역할은 엔진을 처음 돌려서 움직일 때, 그러니까 정지했다가 출발할 때 모터가 엔진을 같이 돌려줘서 힘을 아끼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이게 결국 힘을 아끼는 게 연료를 아끼는 거고요. 이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죠. 엔진의 토크 마력 곡선을 보면은 이게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 이 올라가는 구간, 여기를 모터가 딱 도와주는 겁니다. 또 엔진의 다른 부품의 작동도 바뀌는데요.
그전에는 엔진에서 뭐 벨트로 연결해서 움직였던 부품들, 예를 들면 뭐 터보 차저나 에어컨, 워터펌프 같은 이런 부품들을 전기로 그냥 각자 가동할 수 있는 거예요. 48V니까요. 결국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이런 방법으로 연료 소모는 최대 6% 정도, 이산화탄소 배출은 최대 8%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가격도 비싸지 않아서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장착한 볼보의 신차,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가격이 좀 내려갔어요. 아마도 당분간은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큰 소리 소문 없이 상당히 많은 자동차에 적용이 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당장 6%의 연료, 8%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로 사실상 이런 거 대안이 없어요. 여기에 48V로 자동차 전압을 아예 바꾸자는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이거 꽤 오래된 얘기예요. 12V에서 48V로 바꾸면 전기의 효율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2011년 독일의 자동차 회사 5개는 48V로 자동차 전기를 아예 바꾸자 이런 성명을 발표했죠. 이후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48V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그게 지금의 자동차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외에도 멀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도 동시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뭐 단순하게 딱 볼 수 있는 회사가 볼보 같은 데인데요. 차종이 많지 않고요. 엔진 라인업도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전략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발표할 때 목표도 딱 2025년, 2030년 이렇게 어떻게 할 거다 알려주니까 예측하기도 되게 좋아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자동차 회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대강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탄소가 있다는 거, 이걸 항상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복잡한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볼보 같은 브랜드를 좀 예를 들면서 단순하게 전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난이도를 높여보겠습니다. 폭스바겐 굉장히 복잡한 회사죠. 차종도 많고 브랜드도 많고 심지어 브랜드로 따지면 세계에서 제일 많을 거예요. 이런 회사의 전략이 어떻게 됐는지 정리를 해볼게요. 디젤 왕국 폭스바겐이 어떻게 탄소 배출을 줄이고요. 탄소 중립까지 만들겠다는 건지, 그리고 탄소 중립은 또 뭔가요? 이런 거. 다음 팩트체크 시리즈를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 전에 이전의 팩트체크 시리즈를 보신다면 다음 편은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 다음에 좀 더 빨리 깊숙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